가 이제 되네. 자,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됐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5학년 이 과정에서 뭘 해야 되나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게 정리가 되면 지난주 확인학습에서 여러분들 고생했던 문제들이 조금 더 편하게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건 있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선생님이랑 하는 게 좀 너무 어려워요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 근데 쉽게 말하면 이게 5학년 현재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 수준이야. 응? 학교에서 공부한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야. 그 다음은 6학년이 요렇게 되겠지. 근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갑자기 확 차이가 나. 확. 중학교 1학년 때. 이해가 됐어? 네.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을 어떤 걸 좀 목표로 하냐면 5학년 때 충분한 난이도로 가고 6학년 때도 충분한 난이도로 갈 거야. 응?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 쉽게 말하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한번 보낼 수 있거든? 선생님이 저 중학교 1학년 내용을 얘기를 해볼게. 중학교 1학년에 1단원 제목이 자연수야. 자연수 단원에 들어있는 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야. 중학교 1학년 첫 단원이. 너무 좋아요. 좋아하기 이르겠지. 왜냐면 여기서 하는 자연수에서 하는 중학교 1학년에서 하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일까? 전혀 아니겠지. 아니, 자릿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복잡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라고 했던 문제들 있죠. 그게 중학교 1학년 입장에서는 그냥 기본 문제로 바뀌어. 그 정도 수준이. 이해가 돼? 그런 게 좀 어려운 거야. 그 다음, 이 단원이 제목은 유리수라는 단원인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분수나 소수를 다루는 연습을 해. 분수와 소수를 다루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오는 거면 이거는 5학년과 6학년 때 했던 내용이 들어가서 대신 이제 뭐 부호가 있는 수라 그래서 음수를 다룰 거야. 마이너스 수가 있어. 0보다 여기서 뭐라 하시는데 음, 0보다 작은 수를 다룰 거거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수를 다루면서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때 했던 분수와 소수 내용이 들어가면서 문제는 더 어려워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이야. 보기만 해도 복잡해요.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인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도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런 기호들 있죠. 이게 알파벳 A, B, C나 X나 Y라는 알파벳으로 바뀌게 돼. 이게 이제 문자야.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 식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를 내려줄 거야. 그리고 문자식에서는 식이 무엇인지를 알면 식의 계산법이 나오거든. 식의 계산법이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꾸로 계산 있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하는 거꾸로 계산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했던 거꾸로 계산보다는 뭔가 더 체계적이고 복잡하겠죠. 네. 그 다음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방정식이 여기서 처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쌤이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함수와 그래프라는 게 시작이 돼요.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 한 요 정도? 완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포함되는 거. 이거는 처음 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 벌어질 일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 이게 4개가 있으면 단원이 넷 중에 둘은 뭐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했던 게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면서 시작을 하는 거고 나머지 둘은 뭔가 선생님이랑 몇 번 해본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애들이야. 뭐 거꾸로 계산이라던가 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 대신에 문자를 쓴다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랑 몇 번 해봤던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만 보면 거꾸로 계산이나 이런 기호를 많이 사용하나요? 아니요. 그럴 일이 많지 없죠. 많이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문자는 사용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기호를 쓴다던가 거꾸로 계산을 한다던가를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게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언제? 5학년 거 배울 때, 또 6학년 거 배울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하고 중학교부터는 완전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체계가 달라. 수학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져. 바뀌어. 좀 어려워지겠지, 여러분들 입장에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을 배우지만, 응? 봐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한 요렇게만 배우잖아?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잖아? 이제 중학교 1학년 거 시작을 할 때는, 수포를 할 수도 있어. 진짜 수학을 더 이상 못하겠어요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반대로 선생님이랑 지금 하는 방식을 좀 유지해 주잖아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갈 때, 네, 당연하죠. 네, 네. 어렵게 안 느끼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아니, 난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진심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학교에서 정도에 배우게 된 내용을 선생님이랑 조금씩 야금 배우고 있는 중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설명하는 많은 내용들, 거꾸로 계산들, 그 다음에 곱셈을 주어져 있는 수를 재료수의 곱셈으로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야금야금, 중학교 이후에 배우게 될 개념들을 미리 좀 배워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자. 사실 5학년의 주제는 자연수야. 자연수야. 그런데 이 자연수를 관찰하는 건데, 자연수를 관찰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관찰하냐면, 주어져 있는 이 자연수는 곱셈으로 표현하면 어떤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나가 어찌 보면 핵심이야. 우리가 주어져 있는 자연수를 재료가 될 수 있는 작은 수의 곱셈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막혔던 많은 문제들을 거기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일단 이제 좀 준비됐을까? 왜 샤프가 왜 고장났어? 아니요. 아니야? 연필 가져와 뒤에서. 자, 보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 이거 여러분들 지금 학교 수업 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배수판정법. 배수판정법을 언제 쓰냐면, 여러분들 배수판정법을 언제 쓰냐면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 구할 때도 쓰고요. 통분이나 약분할 때도 계속 쓰여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빠른 판단을 도와줘요. 얘랑 같이 나눠질 수 있는 수가 얼마지? 했을 때 따라락 생각나는 게 2가 될까, 3이 될까, 4가 될까, 5가 될까, 9가 될까. 그러니까 적어도 다시 쓰진 않을게. 아니까. 네. 다시 쓸까? 아니요. 아니야? 자, 2, 3, 4, 5, 9를 알죠? 이게 2의 배수다, 3의 배수다, 5의 배수다,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게 있어. 2와 3의 배수가 똑같이 되면 그렇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가 되면 그건 누구의 배수야? 6의 배수. 우리는 6의 배수도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 응? 9의 배수면 또는 10의 배수이죠. 당연히 12의 배수도 판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가 들어가는 건 너무 쉽잖아. 10의 배수 판단하는 건 너무 쉽지 않아요? 네.
10의 배수는 굳이 내가 여기다가 10의 배수는 말이야 1의 자리가 0이야 라고 안 써도 알죠? 네. 아닌가? 괜찮아? 그치? 또 그래서 2 곱하기 9인 뭐 18의 배수나 3 곱하기 9는 어려워. 왜냐면 3이 9의 약수니까 그건 좀 어려운데 우리는 2, 3, 4, 5, 9의 배수를 어떻게 보는지 알지만 저게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6의 배수도 바로 알아볼 수 있죠. 또는 뭐 12의 배수도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맞아요? 하기 때문에 이 배수 판정법 하나로 우리는 봐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통분, 약분에 엄청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바로바로. 근데 이걸 몰라도 할 수는 있는데 이걸 알았을 때 빠르고 정확해요. 이걸 몰라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12와 42가 있어.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2의 배수가 뭔지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러면 이걸 2로 해봤다가 안 되면 뭐 3으로 또 해봤다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죠.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수를 딱 보면서 둘 다 2의 배수인데 또 3의 배수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게 6으로 한 번에 된다는 게 이게 된다고. 이해가 됐어? 네. 여러분들이 배수 판정법이 근데 이렇게 외웠다 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좋냐면 보면 알겠어. 이제 이게 9의 배수인지 3의 배수인지 이런 게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지만 체득이라고 해요. 몸으로 익힌 거야 이제. 머리로 익혀버린 거야. 딱 보면 안다. 이런 상태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오는 그 어떤 자연수나 분수 계산에서 계산이 오래 걸릴 일이 많지 않아요. 이게 분수 42분의 12였다면 약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분에도 쓰인다고요. 또는 뭐 12분의 5 더하기 42분의 11이었다. 내가 통분을 해야 되잖아. 통분하려면 뭐 찾아야 돼? 공통분모. 공배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해.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딱 시작을 할 때 선생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배수 판정법 해보고 까먹었으면 또 써보게 하고 중간에 뭐 이렇게 넘어간 단원이지만 한 번 또 쓰게 하고 또 점검한 이유는 이 배수 판정법이 5학년 전체 내용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료수로 표현하기. 그게 뭐였지? 이름이 소수. 소수는 재료가 되는 수라 그랬죠. 재료가 되는 수에 우리가 곱셈 표현이 가능하면 문제를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아마 지난주 확인학습 때 약분이 되는 상황, 예를 들어서 방금 썼던 숫자니까 한번 써볼게. 42분의 네모야. 봐봐. 이런 상황이야. 네모는 이렇게 보자. 1부터 15까지. 그런데 얘가 기약분수가 되려면, 즉 약분이 안 되려면 어때야 될까? 42의 약수. 그러니까 42의 약수를 봐야겠죠. 근데 약수를 다 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42라는 수는요. 재료수를 보잖아. 2로 나누면 21이고 또 3으로 나누면 7이잖아. 42를 작은 재료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2와 3과 7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이해가 돼? 핵심은 2, 3, 7이야. 근데 42의 약수를 다 찾으면은 이렇게 되잖아. 2, 3, 6, 7, 14, 40 이거 다 볼 필요가
이렇게 다 볼 필요 없이 이렇게 2의 배수, 3의 배수, 7의 배수가 아닌 걸 15에서 고르세요라고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이 소수, 즉 재료수가 되는 애들을 조금 미리 알아두면 되고, 그걸 구하는 방법은 숫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니은셈 해보면 돼. 여기까지 됐어? 재료수가 되는 거 몇 개만 체크해 볼게. 이 재료수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수, 다른 수로 안 나눠져. 2, 3, 4는 2로 나눠지니까 안 되고, 5, 그 다음이 7, 9는 3으로 나눠지니까 11, 13? 훨씬 더 많지만 한 요 정도만 알아둬도 돼. 사실 11, 13도 그렇긴 한데 주로 이 안에서 많이 해결이 돼. 그런데 이 재료수들을 잘 봐봐. 그 중에 2, 3, 5는 우리가 어디서 봤던 수지? 배수 판정법에도 2, 3, 5가 있었죠. 맞죠? 그러니까 2, 3, 5라는 수는 재료수이기도 하고 배수 판정도 되는 수야.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지. 2, 3, 5의 배수를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면 지금 5학년 수학이 조금 더 부드러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네. 자, 두 번째야. 이제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아주 잘했어. 공통인 약수죠.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아주 잘했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알아볼 땐 니은셈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설명할 것도 없네. 공약수 하면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 라임을 살려서 한다면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끝이에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 나머지 할 줄 아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약분과 통분인데, 약분과 통분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분수는, 분수에서, 그렇지, 분모와, 영이 아닌 그렇지, 분자의, 곱해도 곱하거나 나누어. 그렇지, 0이 아닌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값이 같다. 변하지 않는다. 값이 같다. 변하지 않는다. 우린 이걸 이용해서 곱할 때가 통분, 나눌 때가 약분이죠. 그럼 무엇을 곱하고 무엇을 나눠야 될지를 또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죠? 무엇을 곱하고 무엇을 나눌지 판단해야 되는데 배수 판정법으로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내용도 사실은 배수 판정법이나 재료수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이해하고 있다면 여긴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지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에서 하나 빼먹은 거 있었어.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봐봐. 두 수가 있다. 응? 두 수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로 나눴어. 응? 그 결과가 별 동그라미라고 해보자. 응? 그러면 이렇게 셋을 곱한 게 뭐죠?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별 곱하기 동그라미죠. 그런데 여기를 잘 관찰해보면 네모는 원래 G 곱하기 별이야. 세모는 원래 G 곱하기 세모는 G 곱하기 동글뱅이죠. 그런데 봐봐. 네모랑 세모 원래 두 수를 곱하잖아. 어떻게 돼? G 곱하기 L. 이게 뭐죠? 요게? G 별 동그라미가 뭐였지? 최소 공배수죠.
그래서 두 수를 곱한 건 뭐와 같다?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와도 같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나오진 않겠죠.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긴 해. 근데 알아두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겠지. 그리고 그걸 이해하거나 그걸 써먹기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너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어. 놓고 가도 돼. 어차피 중학교 가서 또 해. 걱정하지 말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해 주는 거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더해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줄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아, 진짜로? 근데 좀 어려웠어요, 요거? 근데 진짜 문제 응용하기는 조금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린 이런 거 이제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을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거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문제의 조건이 있잖아. 그치? 이거를 보고 이제 어떻게 풀 건가를 판단할 거거든? 나 이거 뭘로 풀 거예요? 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릴 거란 말이야. 이렇게 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 그럼 문제를 뚫어져라 볼 때 어떻게 풀 거야?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돼. 그때 지금 선생님이랑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 또 이런 연습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문제 분석하는 연습을 이런 걸로 하는 거야. 자, 찍어봐. 한번 찍어봐봐. 찍어봐. 자, 정리했지?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한 것 중에 처음 듣는 건 없었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학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어떤 거일 가능성이 크냐면 배운 개념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내가 공부했던 개념이랑 문제가 바로 연결이 되면 딱 해결이 되거든? 아, 근데 이걸 어떻게 갖다 쓰지가 좀 어렵다, 그지? 그 연습을 선생님이랑 지금 문제 풀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그 복습을 좀 할 건데 하나 더. 그 다음 이제 지난주 확인학습 때 여러분들을 조금 머리 아프게 했던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생각보다 분수의 크기야. 분수의 크기. 결국 크기는 뭐 해야 돼? 비교를 해야지. 뭐가 더 큰지. 우리 정리했던 거 한번 얘기해 보자. 분수의 크기는 1번. 분모가 같을 때 분자가 큰 수가 더 커요. 분모 같다 상황이면 분자 큰 수가 더 크다. 이해됐어? 네, 2번 분자가 같을 때는 조금 더 해보자. 그래서 분모를 갖게 할 때는 우린 이걸 뭐라고 하지? 공통분모를 찾죠. 공통분모는 무엇으로 찾죠? 그렇죠. 공배수로 찾아요. 공통분모는 분모의 공배수로 찾아요. 공배수는 어떻게 돼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뭐가 같다면? 분자가, 그래, 그치. 분자 같다 상황이면 분모가 어떤 수? 분모 작은 수가 더 크다. 그쵸? 세 번째는 보수. 그러니까 1에서 자신을 뺀 수가 작은 수가
작은 수가 더 크다. 여기서 우리가 보수를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랬어. 보수를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은 뭐였지? 분모의 차가 같을 때. 그치, 분모에서 분자를 뺀 값이 같다면 그때 보수를 써먹을 수 있었어. 응?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좀 어려워했던 게 생각해보니까 이제 뭐 약수와 배수할 때 나머지가 있는 상황. 나머지가 있는 상황. 그냥 나머지 남은 건 다 어. 빼버리고 똑한 거 넣으라 했는데 봐봐. 결국 약수와 배수에서 나머지가 있다. 왜냐면 약수와 배수는 구구단처럼 구구 곱셈처럼 그냥 이렇게 배수가 딱딱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눗셈 결과에 나머지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볼게. 네모는 3으로 나눴는데 몫은 몰라. 나머지가 1이야. 그리고 이 네모는 5로 나눴는데 몫은 몰라요. 근데 또 나머지가 또 1이야. 응? 또 나머지가 1이야. 만약에. 이 상황 이해는 돼? 어떤 수 네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좀 안타까워야 돼. 안타깝다는 건 예이 저 나머지만 없었다면 나눠 떨어졌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남는 건 어떻게 한다고? 남는 건 남는 건 빼고 빼야 나눠 떨어지는 거고 부족한 건 이렇게 채우면 딱 배수가 되거든. 자, 1이 남았잖아. 그치? 1이 남았잖아. 저 1이 없었다면 3과 5로 나누어 떨어졌다. 3과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뭐라고 해? 3과 5의 공배. 공배수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뭐라고 해? 3의 배수. 그렇지.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5의 배수라고 하지. 나누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이 자 하나 남았어. 그렇지.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네모는 1만 없었다면 3과 5의 뭐라고? 공배수가 됐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3과 5의 공배. 또 공배수는 어떻게 구해? 최소 공배수의 배수. 그러면 다시 15요. 네모 빼기 1은 15의 배수다. 이렇게 쓰는 거 어때? 괜찮아? 그럼 하나씩 해볼게. 15, 30. 네모는 15의 배수에 더하기 1이겠지. 1을 빼서 15의 배수가 됐으면 15의 배수 더하기 1인 거야. 그러면 문제를 여기에서 볼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 3의 배수보다 1 크고 5의 배수보다 1 크니까 3과 5의 공배수보다 1만큼 커요. 괜찮을까? 괜찮을까? 그래서 네모가 될 수 있는 수를 써보세요. 그럼 15의 배수 더하기 1이니까 16, 31, 46, 6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네. 찍으세요. 오늘 선생님 새로 진도 많이 안 나갈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복습만 좀 해볼 거야.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한번 중간 점검이 필요해서
해보면 그리고 선생님이 좀 방향을 잡아줬으니까 해볼만 할 거야. 이해는 됐어?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잘 풀어낸다를 목표로 하지 않아. 대신 여러분 풀어보고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면 다음에 비슷한 게 나왔을 때 당황하진 않거든. 자, 이번에 부족한 나머지가 어떤 상황인지 볼게. 한번 봐봐. 또 네모가 있어. 이 수는 4로 나눴는데 몫은 모르고 나머지가 3이야. 이 수를 이번엔 5로 나눴어. 근데 몫은 모르지만 나머지가 4인 상황이야.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나눗셈의 나머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 봐봐.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고 5로 나눈 나머지가 4였다는 건 일단 어떤 감정을 느껴야 돼? 나머지가 있을 땐. 안타까워. 짜증나. 왜 짜증나? 뭐 했다면? 만약에 나머지가 모두 1씩 더 많이 있었다면 나눠 떨어졌을 건데. 이거 진짜 이해돼? 네. 이해돼? 그러니까 거꾸로 1만 더 있었다면 좋았을 걸. 이런 감정이 나와야 된다. 짜증나. 안타까워. 왜 네모가 만약에 1이 됐었다면 는 4와 5의 공배수죠.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는 4와 5의 최소 공배수는 20. 그러면 네모 더하기 1은 20의 배수라고 쓸 수 있겠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이게 연결이 돼? 그러면 네모를 설명해야 돼. 네모는 그럼 어떻게 돼? 훌륭한데? 20의 배수 빼기 1이야. 아주 잘했어. 여기만 하나 더 찍으세요. 여기 이 부분. 나머지가 부족한 상황이 이번에.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선생님이 나올 것 같아.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건 안 써도 되는 거야. 선생님 원래 요거 하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먼저 설명해서 이거 이제 설명해 줄 건데 봐봐. 찍어도 돼. 자, 이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약간 설명이 부족했는데 순서가 좀 얘가 원래 뒤에 했어야 되는데 먼저 해놔서 좀 미뤄둔 거거든. 이것도 여러분들이 결국 체득해야 되는 게 목표잖아. 근데 분수의 크기를 진짜 딱 보고 바로 딱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이게 생각보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니. 사각형으로 할 건데 이걸 그림으로 이해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분모는 전체를 나눈 조각의 개수야. 분모는 뭐라고 할까? 그 쪼개진 전체 조각의 개수거든? 그래, 그냥 그렇게 해보자. 전체 조각의 개수잖아.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전체 값은 변하지 않았어. 전체 값은 변하지 않았어. 그걸 잘게 쪼개는 조각의 개수가 바뀌는 거야. 그럼 조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조각의 크기는 어떨까? 그렇지. 바로 그게 핵심이야. 즉, 분모는 전체 크기가 변하지 않는데 조각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
똑같은 조각들이 있어. 이렇게 생긴 조각이라고 해보자. 이 정도 크기. 조각이 있는데, 조각들이 있어. 얘는 둘로 나눴어. 얘는 셋으로 나눴어. 얘는 4개로 나눴고, 얘는 5개로 나눴어. 여기까지 됐어? 하기 때문에 이 조각 하나하나의 크기를 비교하면 자꾸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어? 이해가 됐어? 두 번째, 이게 사실은 분모가 같은 상황에서 크기 비교는 선생님 설명 안 해도 되죠? 그건 이미 여러분 4학년 때 했으니까. 이걸 이해하라는 건 두 번째 때문이야. 분자가 같을 때. 분자 같다는 건 이렇게 쪼개진 한 조각의 개수들이 서로 같은 거지. 맞아요? 그러면 3개로 쪼갠 것에 2개, 4개로 쪼갠 것에 2개, 5개로 쪼갠 것에 2개를 비교하겠지만, 하나하나의 크기는 이쪽이 더 크죠? 근데 내가 센 조각의 개수가 둘로 같아.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이해가 됐을까? 이해가 됐을까? 그러니 이게 3분의 2가 있고 4분의 2가 있고 5분의 2가 있다면 분자가 다 같을 때는 이쪽이 더 큰 건 당연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보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여기를 세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세는 게 아니라 이거 빼고 나머지. 이해가 됐을까? 이거 빼고 나머지 색칠을 해볼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비교하고 싶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비교하고 싶은 거는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를 비교하고 싶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지금 분모랑 분자가 각각 차가 얼마예요? 1이요. 좋아.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차가 서로 같다면 분모는 전체의 개수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분자는 내가 세고 싶은 그 분수의 값을 의미하죠. 그래서 분모에서 분자를 빼면 내가 센 나머지가 되는 거야. 좀 어렵나? 봐봐. 이어서 해볼게. 그냥 숫자를 해볼게. 6조각 냈는데 그 중에 5개. 7조각 냈는데 6개. 8조각 냈는데 7개. 이런 상황이야, 만약에. 이해됐을까? 이건 모두 차가 일식 차이 나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서로 뭐가 같냐면 내가 센 거 빼고 나머지 개수 같은 거야. 1111. 이게 차가 같다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분모와 분자의 차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의 반대값, 즉 노란색 값 2분의 1, 3분의 1 얘는 4분의 1, 5분의 1이죠. 이게 내가 원래 비교하고 싶었던 수의 보수들인 거야. 나머지 부분, 나머지 조각. 즉 나머지 조각의 크기를 내가 비교할 수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원래 수의 크기도 비교할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걷어낸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 1에서 걷어낸 거. 전체에서 걷어낸 거야, 이게. 이해됐을까? 자, 다시. 이게 내가 비교하고 싶은 원래의 값이야. 근데 여기가 1에서 뺀 이제 보수라고 불리는 나머지 부분인 거야. 응? 그러면 1에서 걷어낸 값이 크면 클수록 원래 값은 클까 작을까? 값은 더 클수록 이 값은 어떨까? 작죠. 더 작겠지. 다른 상황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물 양동이가 있잖아. 물 양동이가 있어. 많이 덜어내면 남는 게 조금이야. 조금 덜어내면 많이 남아. 자, 많이 걷어내면 조금 남아. 더 조금 걷어내면 많이 남아.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난주 확인했을 때 많이 고생했어. 사실은. 그런데 지금 설명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처음 한 건 아니잖아. 자, 좋아. 지난주 확인학습 문제 중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천천히 다시 보여줄 테니까 잘 따라와 봐. 알겠지? 볼펜 들어. 없으면 뒤에서 가져와. 아무거나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었던 거랑 선생님이랑 같이 푼 거 좀 구분하려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 그때 그렇게 줬나? 잘했어, 잘했어. 잘 쳤어. 삼색 볼펜 선생님이 그때 하나씩 다 나눠주지 않았니? 있어요. 없으면 줄게.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 그거는 그렇지. 영어에서 써요. 응. 자, 한번 못 외울 것 같은데. 그렇군요. 자, 혹시 어떤 분이 페이지 52쪽 봐보세요. 페이지 52쪽 봐보세요. 자, 그래, 3번 어려웠어. 맞아, 3번 어려웠어. 1번부터 볼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는 거는 맞고 틀려서 보는 건 아니에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묻는 게 뭐죠? 6분의 5와 크기 같은 분수야. 이렇게 쓰는 거야. 오늘은 분석형으로 한번 써보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분수는 6분의 5와 크기가 같은 분수야. 자, 이제 상황을 봤더니 이 분수는요, 분모와 분자를 더하면 얼마? 88이지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어떻게 해결할 거냐? 크기가 같은 분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해서 만들죠.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더하는 거야. 6 곱하기 네모 더하기 5 곱하기 네모가 현재 얼마? 88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크기가 같은 분수는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이해됐어? 아니야? 됐어? 자, 그럼 이제 풀기만 하면 돼. 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됐으면 나머지 풀면 되는데 봐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곱셈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이 문제 아주 쉬워요. 곱셈은 뭐죠? 곱셈은 덧셈 줄여놓은 거예요. 그치? 오! 정답. 곱셈은 덧셈을 줄여놓은 계산이야. 자, 그런데 이 두 곱셈을 더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주인공은 네모야. 선생님이 읽는 거 한번 봐봐. 네모를 6번 더했고요. 네모를 5번 더했어요. 그걸 다시 통째로 더하라고 했어요. 자, 다시 네모 6개 더해놓은 거랑 네모 5개 더해놓은 거를 다시 전체를 더하래요. 그럼 네모는 몇 개 더한 거야? 네모는 몇 개 더한 거야? 11개, 그렇지. 네모 6개 더한 거, 네모 5개 더한 거는 네모 11개를 더한 거야. 그러므로 네모가 얼마야? 네모 곱하기 11은 8이에요. 거꾸로 계산해도 돼. 근데 그냥 보이죠? 8. 그죠? 괜찮아요? 그러면 구하라는 답은 네모인가요? 이거죠, 이거. 네모가 8이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분수는 여기다 8만 집어넣으면 돼요. 6, 8에 48, 5, 8에 40. 이렇게 풀면 분석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6분의 5부터 크기 같은 분수를 쫙 써보겠지. 12분의 10, 18분의 15, 24분의 20 뭐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그렇게 풀었어. 만약에 그렇게 풀었어. 그럼 그렇게 푼 건 틀린 건가? 아니야.
그렇게 풀어도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걸 보여주는 건 여러분들의 방법이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던 분석해서 푼다라는 건 이런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때요? 자, 할 수 있어요 보다는 알겠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조금 느낌은 와요?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제 요렇게 쓰는 걸 연습해 볼까요? 요렇게. 오늘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선생님이 원래 노션이라고 개념을 하나 더 덧붙여 주기는 해. 근데 이 문제에서 덧붙여 줄 거는 곱셈이란인 거야. 그치? 곱셈은 덧셈을 줄여 놓은 식. 곱셈은 덧셈을 줄여 놓은 계산.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혀 모르겠고 좀 생소한 것들이거나 이 문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선생님이 추가로 더 적어주는 거야. 그때 여기서 적어줄 때 처음 보는 게 아닌 것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만약에 이 문제에서 쓴다면 뭘까? 만약에 쓴다면 곱셈은 덧셈을 줄인 계산이다. 이걸 알면 어느 게 해결이 되냐면 요게 요렇게 내려오는 게 해결이 돼. 근데 이 개념은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 했던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써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생전 처음 보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 같은 걸 이렇게 노션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어때? 괜찮았어? 네, 너무 좋아요. 오늘 천천히 갈게. 오늘 진도를 새로 나가는 건 거의 없을 거야. 네. 지난주 확인학습 내용만 여러분들이 함께 잘 해주기만 하면 괜찮을 거고, 만약에 오늘 선생님 수업 진도가 만약에 못 나가잖아. 그럼 이번 주 확인학습 때는 그린 챌린지 위주로 좀 할 거야. 알겠지? 시험 없이. 확인학습 과제와 테스트 없이. 전일이랑 그냥 해놓고 아니, 그거 없이. 그린 챌린지만 관리를 좀 해보려고 해. 그린 챌린지만 이번 주 저희가 좀 많이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선생님이 진도를 멈춰서라도 복습을 하는 데는, 지금 우리가 이 뒤로 해야 될 분수의 덧셈, 뺄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 근데 지난주에 끝난 단원까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진도를 잠깐 멈추더라도 복습을 잘하고 넘어가는 게 목표야. 두 번째는 이렇게 선생님이랑 좀 여러분들 고생하고 했는데 학교에서 하는 게 이전이랑 다르지 않아. 똑같아. 그럼 안 되잖아. 아닌가? 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선생님이랑 수학 공부를 한 뒤에 좀 달라진 점이 좀 있어? 네. 변화가 좀 있어? 배수 판정법을 잘 써먹고 있어요. 아, 진짜야? 네. 좋아. 선생님이 배수 판정법 쓰지 말라고 하는데 미리 선생님 그런 얘기 한 거야? 판정법. 선생님이 자기 배우는 것만 쓰라고 음. 선생님이 안 아, 배우는 것만 쓰라고 그거는 학교 선생님의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네가 기술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지 말라 이런 얘기일 거야. 그거만 하나 살짝 알고 갖다 푸는 거는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어디까지 했냐면 배수 판정법에서 왜 그런 배수 판정법을 하는지까지 증명했잖아. 그치? 그래요. 2나 5의 배수 뭐 어렵지 않고 제일 선생님이 신경 썼던 건 3이나 9의 배수가 왜 자릿수의 합인가. 고의 배수를 제일 중요해. 그치? 왜냐면 10은 9 더하기 1, 100은 99 더하기 1, 1000은 999 더하기 1과 같이 10, 100, 1000만은 3이나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1이야. 그렇지.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릿수의 합으로 확인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하고 배수판정법을 쓴다면 누가 뭐라고 해?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배수판정법 그 요령만 딱 외워가지고 하려고 하는 학생들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이 그렇게 배운 배수판정법이면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근데 푸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선생님이 그냥 너 책 읽고 있어라 이래가지고 그랬어? 우리 쌤은 그냥
좋았어. 자, 그래서 이 1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곱셈을 하나의 곱셈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조금 간단해져요. 한번 연습해 볼게. 세모 곱하기 5 더하기 세모 곱하기 3을 줄여서 세모 곱하기 8. 그렇지. 근데 이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수학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세모가 5개, 세모가 3개 얘네들을 다 더하면 세모 곱하기 8. 그렇지.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건데 세모 곱하기 9 빼기 세모 곱하기 4 줄여서 표현해봐. 세모 곱하기 5.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하냐면요. 세모가 9개 있는 거에다가 세모가 4개 있는 걸 빼. 그치. 세모가 9개인데 그중에 세모 4개짜리를 빼래. 그럼 머릿속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게 세모 9개가 이렇게 아니 맞네? 이게 9개가 있어? 이 중에 4개 빼면 당연히 세모 5개지. 이해가 됐어? 과자라고 생각해봐. 훨씬 더 단순해. 공이요. 과자 9개 있는데 그 중에서 과자 4개 빼서 먹었어. 남은 거 뭐야? 5개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어? 빼기 때문에. 이해됐어? 네. 그치. 자, 1번. 자, 그 다음에 3번이 좀 많이 어려웠거든? 네, 맞아요. 자, 3번 문제는, 3번이 많이 어려워서, 그래서, 진짜 너무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14분의 9와, 자, 한번 봐봐. 14분의 9와 13분의 12의 어디에만? 분자에 같은 자연수, 다른 자연수. 다른다. 그렇지. 다른 자연수를 곱하여 그 결과가 뭐야? 결과는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거야. 그때 곱하는 수가 가장 작을 때, 분자의 가장 작은 자연수를 곱하여 한다면 곱하는 자연수들의 합. 자연수는 여기에도 곱해지고 여기에도 곱해지겠죠. 이해가 돼요? 자, 지금부터 이거는 같이 써봐. 쓰고 찍어도 돼요? 자, 천천히 먼 길 갈 거야. 천천히 먼 길 잡아봐. 이게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가 좀 길어지거나 복잡하면 상황 판단이 어려워요. 알아. 다시 정리할 거야. 그때 선생님이 너무 빨리 해줘서. 알아. 그래서 그냥 볼 거야. 다들, 왜냐면 설명을 해줬는데도 어려웠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거야. 선생님 설명 안 해주시는 왜냐면 시간이 없었어,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선생님 어려웠어. 설명 안 하는 어려웠어. 한번 봐봐. 그냥 봐봐. 이번에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처음부터 쓰기가 어려워. 맞아요. 뭘 물어보는 거지?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물어보는 걸 나중에 판단하게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제일 쉬운 건 뭐냐? 문제가 아무리 길어도 물어보는 게 뭔지 딱 보이면은 그 문제는 어렵지 않아. 맞아요. 근데 이건 딱 봐도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상황을 봤더니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14분의 9라는 수가 있고요. 13분의 12가 있는 거야. 여기에 분자에 똑같이 세모를 곱하고 똑같이가 아니야. 여기는 네모를 곱할 거야. 이 두 세모와 네모는 같은 자연수야, 다른 자연수야? 서로 다른 값이야. 그런데 얘네 둘이 어떻대? 같대. 크기가 다른이 아니라 크기가 같은 분수야. 누구랑 누가? 이 수와 이 수가.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볼게. 일단 크기가 같아. 두 분수가. 자, 크기가 같은 분수는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적당한 수를 더해서 뭐가 돼? 같은 분수를 만들 수가 있어. 같은 분수란
분모가 같고 분자도 같으면 되지. 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기 가장 기본적인 개념 어떻게 돼? 분모, 분자가 모두 같으면 되죠. 일단 이걸 만들 거야. 분모, 분자가 서로 다 같은 분수. 당연히 그렇게 먼저 해야. 자, 아니요. 그거 어려워. 왜냐면, 근데 어려워. 맞아. 근데 어려워. 어려운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있잖아. 쟤네들이 수가 너무 커서. 그렇지. 이게 딱 보고,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눈에 14하고 13이 보여서 그래. 그럴까요? 이 숫자가 만약에 뭐, 한 5나 4 정도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거든. 13, 14를 보는 순간 이런, 입 밖으로 짜증이 나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돼. 봐봐. 여러분 지금 몇 학년이야? 5학년이잖아. 13과 14가 서로 소인 건 알겠죠? 공약수가 1밖에 없어, 둘은. 그러니까 얘네 둘을 같게 만드는 방법은 곱하는 거지. 그때 느끼는 감정이 어떠해야 되냐? 해? 아무것도 아니네. 아, 왜냐면은 우리는 여러분들 14 곱하기 13 계산이 복잡해서 귀찮은 것과 어려워 미치겠는 건 다른 거야. 복잡하고 귀찮은 것을 어렵다라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 자, 쉽게 생각해. 선생님이 이 문제가 아니야, 만약에. 이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이 얘들아 14 곱하기 13 해봐. 이러면 어때, 이 문제는? 와. 아니, 막, 너무 어려워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 어려워는 아니잖아. 근데 이런 문제 사이에서 통분을 하는데 서로 둘을 곱해서 분모를 같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한 상황에서 14 곱하기 13을 보니까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다라고 느끼는 거야. 이해가 됐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마음의 여유를 가져서. 그러니까 14 곱하기 13 할 건데 뭐 귀찮긴 한데 어렵진 않아. 가 맞는 거지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번 주 확인학습 문제 1번 14 곱하기 13이라고 써놨어. 어때?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그치? 말도 안 되기 쉽지? 근데 막 문제 사이에서 이게 나오면 아까 여러분들 뭐 했냐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했어. 아니야. 귀찮을 뿐인 거야. 뭔가 좀 싫어요. 자, 그래서 1단계 해야 될 게,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문제에서 뭐냐면, 이렇게 분자에 곱한 세모랑 네모 둘을 더하세요가 문제였어. 자,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뭐 할 거냐면, 뭐 해줄 것 같아? 분모, 분자를 모두 같게 해보자. 네. 잘 봐봐. 분자를 같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 분자에는 내가 모르는 수들이 들어가 있잖아. 얘네를 어떻게 같게 할 수는 없어. 분모는 밖에 할 수 있어요. 분모는 근데 같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같아질까? 여기 얼마? 여기는 분모 분자에 13을 곱하면 분모 같아지고 여기는 14를 곱하면 같아질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봐봐. 이제 풀 거야. 13 곱하기 14를 당연히 계산해도 돼요. 보세요. 그럼 뭐 182야. 근데 선생님 잘 봐봐. 아니야. 잘 봐봐. 내가 이렇게 이미 곱했으면 분모가 182가 되겠지만 중요해? 그게 중요해. 14 곱하기 13이 182가 되는 사실이 중요할까? 이미 이렇게 쓰는 순간 서로 어떻게 됐는데? 같게 만들었잖아. 우리는 어디를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 분자. 그럼! 정답. 분모는 이렇게 곱셈으로 써놓는 순간 서로 같아졌잖아, 그지?
이제 분자만 보자고. 자, 이제부터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 봐봐. 9 곱하기 13 곱하기 세모는 12 곱하기 14 곱하기 네모가 됐어. 네. 우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최소 상황을 구하라고 했어. 최소값. 선생님도 읽고 싶죠? 아니야?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 오잖아.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초등학교 5학년 100명한테 이 문제를 풀리잖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친구가 아마 10명이 안 될 거야. 여기까지. 당연하죠.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도 10명이 안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이거를 해결하는 친구는 한 명이 될까 말까일 것 같아. 그렇잖아. 네, 선생님 여러분들 그 한 명을 만들어 줄 테니까 천천히 날 따라와봐. 가고 싶네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한번 봐봐. 선생님 그냥 봐봐. 9 곱하기 세모랑 13 곱하기 네모가 서로 같대. 왜요? 아니, 이 문제가 따로 있어. 이 문제 말고 이 문제가 있다 치자. 네. 세모랑 네모는 어떤 수여야 될까? 최소로. 어? 얘가 13이 되면 되고 얘가 9가 되면 될 거 아니야. 아. 오. 오. 선생님 짱. 우와. 선생님 짱. 아, 그렇네요. 아, 이해가 좀 돼? 네. 우와. 너무 잘 되네. 2 곱하기 네모랑 3 곱하기 세모가 같아. 그러면은 네모가 3이 되어야 되고 세모가 2가 돼야 돼. 좋았어. 자, 지금부터 이 다음 과정에서 세모, 네모를 구하는 걸 선생님이 두 가지로 보여줄 거야. 두 가지를 보여줄 거고, 두 가지 중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더 쉬운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잘 봐봐. 그리고 나서도 두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이해가 되면 그게 최고의 상황이야. 자, 천천히 해볼게. 나는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 이런 문제가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거든. 세모랑 네모는 어떤 관계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세모랑 네모는 어떨까? 그래서 솔루션 1번 곱셈을 일단 해볼 거야. 잘 봐봐. 아. 첫 번째는 곱셈을 다 해보는 방식으로 해볼 거고, 두 번째 풀이는 아주 작은 재료수 곱셈으로 다 펼쳐볼 거야. 아, 선생님 저 알아요. 아, 자, 봐봐. 저 알아버렸어요. 봐봐. 117 곱하기 세모랑 12 곱하기 14, 168. 168 곱하기 네모가 서로 같아. 그러면 117이랑 168을 보면 그러면 틀려. 왜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수 전체는 얘와 얘의 결과는 뭐가 되면 돼? 일단 걔네들이 최소 117과, 왜냐면 이 결과는 117의 배수고 이건 168의 배수죠. 168의 뭐다? 최소. 그치?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최소 공배수면 되겠지. 근데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만약에 저 117은 뭐가 곱해지고 168은 뭐가 곱해지고 해서 걔네들이 더하면 그렇지. 좀 어려웠어? 네. 자, 이걸 어떻게 읽을 거냐면, 이거를 읽을 때, 이 괄호 전체 있잖아. 괄호 전체를 117의 배수. 117의 세모로 곱했잖아. 117의 배수. 네. 괜찮아? 그러니까 세모에 집중하지 마봐. 세모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요렇게 크게 봐서 117의 168을 배수. 배수와 배수가 같아요. 공배수. 공배수. 근데 제일 작아야 되니까 최소 공배수.
네가 선생해. 네, 싫어요. 잘했어. 네. 다른 친구들도 생각할 기회를 좀 주자. 네. 알았지? 잘했어. 아주 잘했고 선생님보다 너무 빨라서 놀랬어. 자, 117의 배수고 168의 배수인데 둘이 어떻대? 같아요. 띠용. 그러면 일단 이 계산 결과는 둘의 공배수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작으니까 최소 공배수인 거야. 자, 117, 168. 물론 숫자가 좀 크지. 그런데 우리는 배수 판정법. 그렇지, 배수 판정법이 있어. 33. 3, 3은 9. 27이니까 39. 3, 5, 15. 56. 근데 이게 3이랑 13이고 이게 재료가 3이랑 13이잖아. 얘는 뭐 8 곱하기 7이잖아. 더 없어. 최소 공배수가 아주 크지. 그러면 잘 봐봐. 이 계산은요. 요렇게 곱하면 117이거든요. 그리고 자, 최소 공배수는 117에는 얼마 곱한 거야? 117에 얼마 곱해준 거야? 56. 네. 어차피 3 곱하기 39 곱하기 56이잖아. 여기까지 됐어? 요렇게 둘 곱하면 117이죠. 보여요? 요렇게 둘 곱하면 117이지. 그러니까 3 곱하기 39 곱하기 56을 요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계산만 해주면 117 곱하기 56이야. 또 이 녀석은 뭐라고 할 수 있어? 3 곱하기 56 하면 누구 나와? 그치? 내 목표는 있잖아. 그 값을 117 곱하기 세모, 168 곱하기 네모로 표현하는 게 목표인 거야. 그러니까 목표를 계속 머릿속에 박아놓지 않으면 자꾸 큰 계산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너무 복잡해지고. 자, 봐봐. 이 세 개의 곱셈을 순서를 바꿔서 3이랑 56을 먼저 곱했어. 그럼 168이 돼. 남는 게 누군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세모는 56, 네모는 39. 95. 저 이거 이제 맞았는데 동그라미 쳐도 될까요? 그럼.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걸 선생님이 여러분들랑 함께 풀고요. 얘들아, 다음에 똑같은 문제 낼 테니까 이제 숫자 바꿔서 한번 풀어봐가 아닌 거야. 아니야. 알겠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총동원해도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술이 없었으면 많이 복잡했을 거야. 근데 풀 수 없었던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걸 계산하면 아주 큰 값이 되잖아요. 맞아요? 6천이 넘어간다고요. 뭐 대략 그러지 않을까? 봐봐. 117 곱하기 56이잖아. 6, 7, 42, 4. 6이는 6에 0, 1. 6이는 6에 7, 1. 5네? 5, 8, 5니까 6, 5, 5, 2잖아.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117로 나눠야 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곱셈 표현을 잘 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첫 번째 허들이 이거였어. 봐봐. 허들이 많았어. 크기가 같은 분수는 분모와 분자를 같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분모, 분자를 서로 같게 하려면 분모끼리는 같게 할 수 있어. 분자끼리는 불가능하지. 그치? 그러면 분모끼리 같게 만든 상황에서 분자 같다라고 쓰는 거야. 여기까지 넘어올 수 있는 애들이 100에 10명이 안 될 거라고. 두 번째, 이걸 보고 117 곱하기 세모랑 168에 곱하기 네모가 같다를 읽으면서 이게 최소 공배수구나를 파악하는 친구도 굉장히 적을 거야. 그래서 말하는 거야. 117의 배수와 168의 배수 같다. 배수가 같아? 공배수.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배수라는 걸 배우긴 했지만 그거를 이렇게 곱셈 관계로 표현해 본 적은 없었으니까 어려웠을 수 있어. 그 다음 3단계.
그래서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걸 곱셈으로 했더니 6,500 얼마가 나와. 너무 크잖아. 근데 내 목표가 뭔지를 잊지 않으면 이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왜? 내 목표는 그 6,000 얼마 되는 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117 곱하기 세모, 168 곱하기 네모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3 곱하기 39 하면 117 되고 3 곱하기 56 하면 168이 되는 거니까 이거 둘만 먼저 곱하고 나머지 56 곱하는 계산식. 3하고 56을 먼저 곱하면 168 곱하기 나머지 39를 뒤에 써놓으면 세모, 네모, 위치 이 값들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 찍었어요? 영상으로 볼래요? 아니요, 싫어요. 일단 찍으세요. 책이 정리했나? 네. 얘는데 글씨가 말이 안 돼. 자, 봐봐. 선생님이 요 똑같은 문제를 다르게 풀어볼게. 자, 봐봐. 이게 이제부터 말하는 재료수의 힘이야. 다 쪼개놓는 거야, 곱셈을, 오히려. 다 곱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9는 재료가 3이야. 그럼 이쪽을 써보면 3 곱하기 3이고 13은 아까 그냥 재료수였죠. 봐봐.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7 곱하기 네모야. 서로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누가 있어?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3. 이제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없어. 잘 봐봐. 2 곱하기 세모랑 3 곱하기 네모가 서로 같아. 여기 얼마 들어가면 돼? 3. 여기 얼마 들어가면 돼? 2가 되면 돼? 세모는 얘고 네모는 얘야. 그러면 둘 다 네모 곱하기 세모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나? 공통인 걸 걷어내면 그냥 세모는 여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7이거든. 2를 세모 곱하면 8이니까 8, 7에 3 곱하기 13. 네모는 끝. 어때? 어려워. 어려운 게 맞아. 그런데 선생님이 재료수를 조금 잘 다루면 편한 일들이 좀 있다 그랬잖아. 이런 상황에서 매우 편한 거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파악해서 문제를 풀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근데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우와!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중에 뭐 6학년이 됐든 중학생이 되었을 때 또 나올 수 있잖아. 그때는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는 힘도 강해져 있을 거고, 그치? 마음도 좀 단단해져 있을 거야.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건 뭐냐면 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학년이 어릴 때는 조금만 어려워져도 야! 못 풀어! 안 해! 짜증나! 이런 마음이 한 중학생 정도 되면 이렇게 좀 견디는 힘이 생기거든. 좀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빨리 포기 안 하고 그때 가서는 이제 이걸 도전해 볼 만한 힘이 생길 수 있겠지. 중학생 때는 그냥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가자라는 그 여러분들 금요일 날 확인학습 하는 친구들 보면 늦게 오는 중학교 언니 한 명 있죠. 네. 알아요? 네. 그 언니가 제일 늦게 와서 제일 빨리 가는 거 알아요? 네. 왜 그런 줄 알아요? 누구요? 거예요. 집에서 입력까지 다 해요. 맞아요. 그 언니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여기 안 그 언니는 중학교 2학년이고 지금 선생님이랑은 중학교 3학년 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단 맨날 그때 확인학습 풀어서 입력을 해오는데 그게 다 100점 맞아요. 그러니까 와서 뭐 해요? 시험만 보고 가면 시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시험 봤는데 틀려 안 틀려? 안 틀려요. 그럼 선생님 바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니가 한 5시쯤 왔는데 5시 반도 안 돼서 그냥 가버려. 개념 확인, 개념 숙제한 거 확인받고 뭐 이렇게 입력한 거 확인받고 선생님도 시험지 내기도 최대 몇 개였어요? 틀린 거
한두 개 안으로 다 맞아. 한두 개밖에 안 틀려. 아, 진짜. 근데 그 언니가 하고 있는 수학, 선생님 스타일을 봐서 알겠지만 선생님이 아주 쉬운 것만 막 설명하고 아주 쉬운 숙제만 내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 언니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진짜 개념 공부를 잘해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확인학습 숙제 있잖아. 그날을 선생님이랑 수업한 날 바로 그냥 해버려. 저녁에 말이야, 저녁에. 저도 졸리죠. 졸릴 수 있지. 저도 당연히. 근데 이제 중학생이잖아. 중학생들은 이 강의 수업 자체가 9시 다 돼서 끝난다고. 그럼 집에 가면, 뭐 10시 이러겠지? 그때 씻고 옷 갈아입고 숙제 해버리고 자는 거야. 왜냐면 되게 간단해. 선생님이랑 수업 한 날 있잖아. 숙제를 하면 3, 40분밖에 안 걸려, 숙제가. 그것보다 더 안 걸려. 왜냐면 조금 전에 했던 그 설명 들었던 거 가지고 그냥 바로 푸니까. 저는 집에 가자마자 푸는데 왜 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화이팅. 그런데, 진짜, 만약에 우리가 월요일날 강의하는데 금요일날 확인학습 하는 친구들이 숙제를 만약에 목요일날 한다. 그러면 월요일날 선생님이랑 숙제했던 게 목요일까지 많이 안 남아있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래서 또 자기가 예전에 알던 그 몇 가지 가지고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데 안 풀리잖아. 그럼 많이 틀리겠지. 그러면 별표. 그럼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물론 그 언니는 그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공부 습관도 매우 좋은 거고 이해력도 좋은 거고 사실 조금 똑똑한 것도 맞거든. 근데 좀 그럴 수 있지만 똑똑한데 성실해. 못 이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성실하게 공부하는 걸 좀 연습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에 할 강의, 그 주에 할 확인학습을 따박따박 끝내는 연습이랑 두 번째 똑똑한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벌써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내가 좀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학교에서 수업 해보면 알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들을 딱 설명 들었을 때 거기에서 뭔가 더 발전되는 것도 선생님이 뭔가 추가로 질문하는 것도 내 눈앞에서 다 그려져. 이렇게 여유가 있어. 근데 생각보다 많은 5학년들이 5학년 수학을 어려워하거든. 진짜 어려워해. 근데 적어도 학교에서 하는 것만큼은 해볼만 하잖아. 그렇지 않니? 고생하고 있고. 자, 마지막 교시까지 선생님은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지난주 확인학습 위주로 갈 거니까 이번 주 목표는 결국 복습 잘하는 거. 그 대신 이제 오늘 선생님 칠판에다가 좀 개념, 전체 복습 개념 써놨으니까 그걸 좀 개념 숙제는 해야겠지? 확인, 9를 더하고 나에다가 9를 더한 이 분수는 크기가 9분의 4라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크기가 같은 분수니까 또 얼마가 가능해요? 18분의 8. 그 다음 27분의 12. 맞죠? 네. 36분에 근데 생각을 해보면 9를 더했는데 4가 될 수? 9를 더했는데 8이 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경우를 모두 따질 수 있어요. 4를 곱하면 36분의 4, 16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가에서 나를 뺀 값이 20이죠. 그런데 잘 봐봐. 잘 봐봐. 이건 선생님 다른 문제를 내볼게. 나랑 동생은 3살 차이나. 나랑 동생은 몇 살 차이나?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치자. 9년 후에는 몇 살 차이 날까? 3살 차이. 여전히? 3살 차이야? 가와 나는 차이가 20이야. 둘 다 9를 더했지만
차이가 20이겠지. 이게 같은 문제인 거 이해돼? 네. 아니야? 자, 한 번 더 천천히 말해볼게. 나랑 동생은 몇 살 차이요? 나랑 동생이 9년 후에 몇 살 차이요? 두 수는 나와 동생의 나이는요, 몇 년이 더해줘도 나이 차이는 어때요? 같아요. 어떤 두 수가 있어요. 네모랑 세모가 있어요. 네모랑 셋은 차가 3이에요. 거기에 둘 다 10을 더하든 둘 다 20을 더하든 그 수의 차는 결국 얼마예요? 가와 나는 수의 차이가 얼마예요? 둘 다 9를 더했지만 수의 차이가 얼마예요? 정답. 그걸 하나 더 찾았어야 돼요. 자, 잘 봐봐. 여기서 해결 포인트는 무엇이냐? 분수가 이렇게 가분의 나가 9씩 더한 분수로 바뀌었죠? 맞아요. 그래서 가 더하기 9로 바뀌었고 나 더하기 9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두 수의 차는 여전히 20이겠죠. 이해가 됐어? 그러면 잘 봐봐. 9와 4는 그 차이가 얼마죠? 9 빼기 4. 18 빼기 8. 여긴 차가 5고 여긴 차가 10이죠. 봤더니 이렇게 20 곱했더니 이렇게 됐죠. 3을 곱했더니 차가 15가 났죠. 4를 곱했더니 차가 얼마예요? 좋았어요. 그러면 이 두 수의 차가 만약에 선생님 문제를 바꿔서 40 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8을 곱한. 잘했어. 이해가 됐나요? 문제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대단한 거야. 자,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죠. 왜냐? 가에다가 9를 더한 값과 나의 9를 더한 값을 아는 거지 원래 가 나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가에다 9 더해서 얼마? 두 수 차이가 20 나는 거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게 36이고 16이야. 까꾸로 계산! 가는 36 빼기 9니까 가는 27. 나는 16 빼기 9니까 7이더라. 그러므로 가분의 나는 답은 27분의 7이었겠어요. 자,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세요. 맞은 사람도 정리하란 이야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 노션을 잡으라고 하면 나랑 동생 나이 차이 그거예요. 수의 차가 같으면 두 수에 얼마씩을 더 더하든 그 차는 계속 유지가 돼요. 똑같아요. 괜찮아요? 이거는 뭐 단순히 통분과 약분 단원에서 꼭 필요한 어떤 개념뿐만 아니라 자연수라는 수에 대한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어야 가능했던 문제예요. 어때요? 지금 다시 보니까 조금 더 할만은 해요? 네. 다행이에요. 선생님 좀 생각을 해봤어. 좀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려운 거를 시키나 생각을 해봤는데 딱 이 단원이 그랬어.
이제 앞으로는 분수 가지고 덧셈 뺄셈 하면 쉽게 말해서 통분만 잘해도 돼. 답 쓸 때 약분 잘하면 돼. 그렇잖아. 근데 여기 통분과 약분을 이용한 다양한 문제풀이는 사실 그냥 통분, 약분만 알아서 될 게 아니거든. 상황 판단을 매우 잘해야 돼. 그래서 다른 단원에 비해서 훨씬 어렵게 느껴졌을 거야. 마음이 좀 힘들었다면 털어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저 오히려 좋았어요. 왜냐면 영어를 별로 하기 싫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용도 그렇게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날 아, 다 못 썼어? 네. 못 써. 조금 날리긴 했지만 이거 보고 써. 아, 근데 나머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는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 이거 이해했어요. 공약수를 이용해서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러면 공약수 중에 1 빼고. 왜냐면 1로 나누면 자기 자신 되니까. 그치? 공약수의 개수야, 이 문제는. 약분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5번 문제는 약분하면 틀려요. 이해됐나요? 약분을 하면 중간을 건너뛰게 돼서 그래. 약분 말고 그냥 공약수의 개수 1 빼고 공약수의 개수만 잘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 53쪽으로 가볼게요. 어떤 8번? 자, 최대 공약수가 7인 어떤 분수가 있어요. 어? 저 그때 이거 틀렸었어요. 아, 기하분수는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되죠. 저 이거 약분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좀 됐어? 네. 아주 잘 됐어요. 10번, 아니, 이거는 풀 건 아니고.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공통분모는 공배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 중에 100보다 작은 거. 끝. 그쵸? 11번 볼게요. 63을 공통분모로 한다. 그러니까 63이 공통분모야. 공배수가 63이야. 그럼 뭘 얘기하지? 63의 약수가 될 수 있는 걸 찾으세요예요. 분모가 63의 약수인가? 자, 12번은 어려워서는 아닌데 해볼 거예요. 자, 물어보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36분의 네모고 그것이 어떤 상태야? 기하분수 상태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 기하분수 처리 때문에 그래요. 먼저 크기가 있어요. 9분의 4와 36분의 네모, 그 다음 12분의 7이 있어요. 맞죠? 자, 어쨌든 크기 비교를 해요. 크기 비교하려면 분수 크기 비교하려면 어때야 돼? 분모가 같거나 분자가 같거나 보수를 비교하거나.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같게 할 수 있죠? 분모는 다 아는 거니까 같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분모를 모두 같게 이런 상황에서 네모는 36과 안 나눠져야 되니까 36과 이런 걸 뭐야지? 서로 안 나눠지는 걸? 인 상황이죠. 네. 자, 이 문제는 하나하나 다 사실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연습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36과 서로소인 수의 특징을 찾아내려면 36의 재료를 알아봐야 돼.
우리는 36의 재료를 알아봐야 돼. 봐봐. 36은 2로 나누면 18, 2로 나누면 9, 3으로 나누면 3. 재료가 정리가 됐어. 자, 36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야. 숫자는 좀 커 보이지만 36의 재료가 되는 수는 결국 누구랑 누구란 얘기야? 2와 3인 거야. 이거 이해됐어? 2와 3이 적어도 하나만 들어있어도 안 돼. 그러면 결국에는 36과 서로소란 이야기는 2와 3이 있다 없다? 2와 3이 다 없어야 돼. 그럼 봐봐. 17, 18, 19, 20이죠? 그 중에 2의 배수도 안 돼, 3의 배수도 안 돼. 2의 배수 사라져. 띠용. 3의 배수 사라지고 남는 거 얼마? 몇 개? 2개가 되는 거야. 어땠어? 좀 어려웠어? 여기서의 노션은 이거야. 서로소인 수를 찾을 땐 재료를 파악하면 된다. 근데 재료 파악 안 하고도 할 수는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 분수 하나를 모두 약분해 봐야 되는 거야. 약분을 시도해서 안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내가 살펴봐야 될 게 겨우 4개이기 때문에 좀 할만한데 어떤 문제에서는 10 몇 개를 보라는 문제도 있어. 그 약분을 10 몇 개 하고 앉아 있을 거냐는 거야.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재료수 분석이 중요하더라. 그럼 4번 같은 경우 완전 우리한텐 껌이죠, 껌. 크기 비교야, 크기 비교. 그런데 분모를 갖게 할 거야, 분자를 갖게 할 거야? 진짜? 그냥 아무것도 갖게 안 해요. 보수, 그치. 차가 얼마야? 1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수만 써봐도 돼. 8분의 1, 6분의 1, 10분의 1 중에 가장 작은 걸 고르라니까 보수 큰 거 고르면 되죠. 그거야. 4번 문제. 10번이 조금 어려웠겠지만 선생님이 10번은 안 할게. 11번은 가까운 수라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어. 자 보세요. 여기서 노션 먼저 할게요. 그냥 이번 문제는. 자, 가깝다. 가깝다라는 건 거리죠. 차가 제일 잘. 그치? 거리는 뭐야? 차잖아요. 그쵸? 내가 결국 차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돼? 뺄셈을 시도해봐야 되지. 자, 뺄셈을 시도하려면 뭐가 돼야 돼? 통분이 돼야 돼. 자, 그런데 다행인 건 하나 있어. 자, 그래서 봐봐. 분모가 10, 15, 20, 30이잖아. 내가 이거 다 통분할 거거든? 다행인 게 있어. 10과 15가 모두 30의 약수야. 그러니까 10이랑 15는 보지 않아도 20과 30만으로 봐도 이 4개의 공배수가 다 나와. 이해됐니? 네. 10과 15는 30의 약수. 그래서 20하고 30만 보면 돼. 그래서 옆에 살짝 풀어볼게. 근데 딱 봐도 누구로 나눌 수 있어? 딱 10이지. 2 곱하기 3 곱하기 10이니까 60으로 통분하기에 딱 좋아. 딱이야. 그럼 상황 한번 볼게요.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세 분수를 통분해 써볼게요. 60분의 6, 7에 60분의 4 곱하니까 4, 8에 20이니까 3을 곱해야겠네. 60분의 39.
이것 중에서 너 중에 60분의 얼마? 38이네요. 38. 60분의 38이 제일 가까운 수. 차가 제일 작은 수. 자, 분모 다 맞췄죠? 그러니까 분자끼리만 봐봐. 야, 인간적으로 38에 제일 가까운 수 누구야? 1 차이 나죠? 거리가 1이죠? 얘의 원래값. 바로 이거야.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 핵심 포인트는 두 개. 뭐냐? 가깝다는 뭐? 차가 작다. 어? 두 번째. 내가 최소 공배수를 구하긴 할 건데 4개를 다 할 필요가 없지. 왜냐? 10과 15의 공배수가 30이거든요. 최소 공배수가. 그러니까 이미 10과 15의 배수가 여기 있기 때문에 10과 15를 빼고 구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괜찮아? Let's get it. 38번인데요. 38번. 자, 15번 볼게요. 15번 먼저. 자, 이번에도 뭐야? 이번에도 뭐야? 소수와 분수의 크기. 가까운 수. 그렇지, 가까운 수, 가까운 수, 가까운 수. 근데 이제 이번 문제에서는 통분을 안 할 이유가 있어. 왜냐? 일단 통분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형태가 분수든 소수든 하나로 같아져야 되거든. 형태를 맞춰야 돼. 어? 근데 전체 분수와 소수들을 다 봐봐. 얘네는 전체를 분수로 바꾸는 것과 전체를 소수로 바꾸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편해요? 소수 정답. 이유는요? 왜냐면은 저 밑에 수들이 다 다. 짝꿍수로 돼 있지. 네. 그러니까 봐봐. 20분의 11이면 2의 짝꿍인 5만 곱해주면 돼. 그치? 100분의 55. 0.55. 5분의 2는 얼마 곱했는데? 짝꿍수 2죠? 10분의 4니까 0.4죠? 자, 50분의 23 쫄지 마. 그치? 5의 짝꿍수 2만 곱하면 돼. 100분의 46, 0.46. 100분의 43은 0.43. 자, 다 됐어. 주인공이 누구야? 근데 비교해야 될 숫자가 0.41이 있고 0.48이 있죠. 일단 하나, 둘, 셋, 넷, 5개의 소수 중에 이 소수 5개는 0.55보다 그러니까 다 작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수는 뭐야? 그 중에 제일 큰 거지. 이걸 수직선으로 간단하게 보면 5개의 숫자는 모두 0.55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5개가. 그치? 5개가 다 이쪽에 있다고. 작은 쪽에. 근데 제일 가까우려면 5개 중에 제일 큰 값. 얘가 제일 가깝겠지. 그게 누구야? 이번에는 짝꿍수로서 형태를 분수면 분수, 소수면 소수로 형태를 맞추는 연습이 개념의 핵심이었다. 괜찮을까? 막 미치기 어려워? 괜찮았어? 여기 되게 화려해요. 38번이요. 자, 19번 볼게요. 19번, 20번 볼 거예요. 19번 그냥 보세요. 네. 쓸데가 자, 분자가 28인 기하분수야. 자, 이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분자가 28이고 분모를 뭐? 몰라. 근데 얘가 어떤 상태야? 기하분수 상태여야 돼. 여기까지 됐어? 자, 조건을 봤더니 어우 귀찮아요. 25분의 14고요. 네모분의 28인데 비교를 하려면 어쨌든 분수면 분수, 소수면 소수 하나로 합쳐야겠죠? 근데 물어보는 형태가 분수였기 때문에 소수로 바꾸기보다는 소수였던 걸 분수로 바꿔서 비교하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왔나요? 자, 이제 크기 비교할 거야. 분모를 갖게 하든지 분자를 갖게 할 건데 이번에는 봐봐. 분모를 갖게 할 건지 분자를 갖게 할 건지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그렇지. 분자를 갖게 할 수 있죠. 얼마로? 28로 그렇지. 28. 여기는 2 곱할 거니까 50분의 28. 네모분의 28. 얘는 4로 곱할 거니까 40분의 28인데 그럼 네모는 얼마랑 얼마 사이로 들어가요? 40보다는 크고 50보다는 이 사이 값으로 들어가야 되죠. 41부터 40. 어려워? 보고 있었어? 네. 너 계속 샤프인가 볼펜인가 딱딱딱 했는데. 봐봐. 이 상황인 거 이해돼? 여기까지 왔어? 진짜로? 자, 그런데 얘가 어떤 분수여야 돼? 기하분수. 우리 아까 연습했죠? 그럼 28과 안 나눠줘야 돼. 근데 28과 안 나눠진다 함은 얘를 재료 수들을 알아봐야 돼. 2, 14, 2, 7. 재료가 2 곱하기 2 곱하기 7이죠. 그러면 실제 살펴봐야 될 재료는 누구랑 누구야? 2와 7로 약분이 안 돼야 돼. 그쵸? 자, 이 사이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모는 2나 7의 배수 꺼져. 안 돼. 이런 거야. 헉, 지금 뭐라 그랬어? 방금 뭐라 그랬어? 짱기요. 아,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저 영상 여기가 나오는데요. 편집해서 자를 거야. 2와 7의 배수는 안 돼. 라는 뜻이야. 안 돼. 근데 우리가 2의 배수를 걷어내는 게 좀 쉬워요. 왜요? 2의 배수 아닌 애들 걷어내면 뭐만 남아? 홀수. 홀수. 그러니까 홀수만 쓰는 거지. 일단 41, 43, 45, 47, 49. 자, 일단 2의 배수 다 걷어냈고, 그 다음 누구의 배수? 49 넣어? 안 돼. 49 안 돼.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 몇 개? 뭐 난 그런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 어렵다 나와요. 비디오. 다 잘라낼 거예요. 선생님, 틀리셨어요? 자, 됐나요? 네. 괜찮아요? 네. 아주요. 자, 20번 문제 볼게요. 선생님이 또 X 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 이거 X 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봐봐. 이것도 그냥 봐. 이번 문제에 선생님이 개념을 딱 이거 하나 잡고 싶어요. 소수로 나타내는데 소수 첫째 자리가 6이 되는 수.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봐봐. 0.6이고 그 뒤는 뭐 xxx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잖아. 그지? 핵심은 뭐냐면 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수가 6이다 라는 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연습해 봅니다. 봐봐. 네모는 10의 자리가
3인 자연수다. 네모를 범위로 나타내봐. 네모를 범위로 나타내봐. 간단해. 30 이상, 40 미만. 언니 근데 이렇게 하고서 밑에다가 좀 작게 하라고 그러는 거 무슨 뜻이에요? 크거나 같다. 맞다. 크거나 같다. 30 이상, 40 미만. 됐어? 네. 그래서 첫 번째 저 조건은요. 보세요. 그냥 선생님 쭉 갈게요. 그냥 쭉 갈게요. 약분해서 50분의 21이야. 0.42는. 너는 분모가 150이고 분자 모르고 너는 3분의 2보다 작아. 맞아? 그럼 모두 150으로 맞춰볼게. 네모가 63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아. 여기까지 됐어? 두 번째는 이 분수 150분의 네모는 0.6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0.7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0.6 얼마를 나타내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수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범위로서 표현하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게 0.6이니까 위에다 10분의 6이라고 쓰고 여기다 10분의 7이라고 쓸게. 어때? 괜찮아? 네. 그럼 분모를 150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15 곱하면 90. 15 곱하면 105. 그래서 네모는 90보다 크고 크거나 같고 105보다는 작아.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죠. 이러기도 해야 되고 저러기도 해야 돼. 즉 공통인 부분을 찾아야 돼. 90부터 100이요. 맞아. 어떻게 보냐면 봐봐. 얘가 63부터 100까지야. 수익선에 나타내면 얘는 90 포함하고 105야. 근데 둘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기 때문에 네모의 범위는 9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거든. 그럼 숫자로 써면 어떻게 되느냐? 90, 91, 92, 점점점점 99까지 이렇게 10개. 기하분수다라고 하면 또 150이랑 약분되는 걸 걷어내야겠지. 맞아? 기하분수라는 표현이 없으면 이렇게 끝난다. 아이고. 어려웠죠? 네. 이거 되게 헷갈렸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분모를 갖게 했다. 그다음 분자의 범위를 구한다. 맞지? 이번 문제는 초등학교 5학년 100면 데려다가 풀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수직선상에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거의 없어요. 아주 똑똑한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이해됐어? 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힘으로 풀어라가 아니고 보라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38번 문제 하고 이제 오늘 수업 끝낼게요. 진짜 헷갈리네. 이거 친구다. 이번 문제는요. 약속을 잘 지키면 돼요. 약속. 맞아요. 표현이 어려워요. 약속이 뭐냐면 봐봐. 결분의 합체는 분수가 있으면 이 분수를 이렇게 꺾은 괄호로 묶으면 분모 분자를 뒤집으래. 이거 사실 이름이 있어요. 들어는 봤나? 역수? 아니요. 6학년 때 배워요. 분모와 분자를 바꾼 관계를 역수라고 해요. 뭐 어려워요?
역자는 바꿀 역자거든. 바꾸다 할 때 쓰는 역자야. 그래서 분모 분자가 있는데 분모 분자를 서로 위치를 슉 바꾸면 그게 역수가 돼요. 분수와 역수. 몰라도 돼. 6학년 가서 배울 거야. 역수는 분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바꾸면 돼. 이렇게. 요즘 장난 아니야. 요즘 선생님 딸이랑 엄청난다. 가위브랑 버리지 앞에서 뭐 하시죠? 엄청 좋아. 바니스. 선생님 근데 수학 전공하셨는데 왜 영어? 선생님 영어 수업 안 들어봤니? 네. 나 들어봤어. 아, 근데 되게 힘들어. 원장 선생님 영어 수업 되게 힘들어? 왜? 말해주는데 자신 수업보다 원장 선생님 수업이 더 낫다 그러는데 어떤 친구가 원장 선생님 수업은 발음도 겁나 잘해야 되고 모든 걸 잘해야 되는 천재만이 갈 수 있는 곳이야라고 선생님. 그렇지 않아. 너 들어봤어? 저희 반 애들 다 원래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한번 보세요. 그냥 뒤집으래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만 지켜줄게. 근데 약속을 지키기 전에 이게 꺾은 거 안에 꺾은 게 하나 더 있지. 요거만 잘 처리하면 돼. 요거. 그럼 봐봐. 1을 분수로 나타내는 가장 편한 방법이 1분의 1이죠. 맞아요? 1은 1분의 1이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 바꿔도 얼마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1이에요. 끝났어요. 그러면 꺾은 거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7 일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앞에 거는 꺾은 거 안에 이 분수를 하나로 합쳐야 되니까 4분의 5가 돼요. 맞아요? 뒤에 거는 뒤집으래요. 자, 이제 앞에 거만 뒤집으면 되죠. 5분의 4예요. 약속은 분모 분자 바꾸라는 거였어요. 35분의 38. 1과 35분의 4. 끝.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약속을 좀 지켜나가는 건데 이 자연수로 되어 있을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에? 끝이에요. 짐 싸. 자, 오늘 개념 자, 오늘 과제가 뭘까요? 1번. 우리 복습 개념 앞에 했던 거 있죠? 다른 숙제 없는데 요거 2번 쓰기예요. 2번이요? 왜 여기 이 문제들 모두 여거 사진 찍은 것들이요? 칠판의 개념으로만 정리해 줬던 거. 우리 시작할 때 했던 거. 아, 네. 그거 2번만. 한 번은 보고 쓰고 한 번은 한 번은 안 보고 쓰려고 노력하시고 중요한 거 이거야. 반드시 천천히 엄마한테 설명하기 꼭 하셔야 돼요. 자, 2번째. 지난주에 내준 숙제가 있어요. 그쵸? 필수예제 숙제 있었죠? 지난주에 내줬으니까 원래 오늘 그거 검사는 해야, 선생님 가방 싸라 그랬지. 누가 일어서래. 자, 선생님이 원래 오늘 채점까지 했었는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짝수번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홀수번까지 풀어오는 걸로 할게요. 필수예제 67쪽까지인가? 맞죠? 67쪽까지가 지난 시간 짝수번 풀어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마저 풀어오세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67쪽 완성이에요. 다 풀어오기. 확인학습 숙제 없어요. 확인학습 숙제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 확인학습 때 시험 없어요. 대신 뭐 한다? 그첼 할 거야, 그첼. 그린 챌린지 할 건데, 이번 주 그린 챌린지 좀 상황이 안 좋은 친구들 있어. 참, 안 돼. 너무 노력을 안 했다고 판단되어지는 친구들은 이번 주 토요일은 무조건 부릅니다. 지난주 토요일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선택을 줬잖아요. 오고 싶으면 와라. 근데 시훈이는 오고 싶다 그랬는데 안 왔더라고. 아, 왜냐면은요, 그때 엄마가 갑자기 그래? 약속이 생겼어. 그래서 지난주 간식이 울트라
백피자였거든.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요. 그럼 요번 주에는 이번 뭐 주에는 먹어요? 모르겠어. 뭘로 먹을지. 마라탕 먹으면 안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기 딱